자, 제어문. 여러분들, 제어문. 자, 뭔가 제어한다. 여러분들 컴퓨터, 그 기계, 뭐지? 로봇공학과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제어계측학과라고 그랬어요. 제어계측학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 지원율이 높지 않고.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서울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과 이름을 로봇공학과로 바꾸니까 다음 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었어. 이름을 바꾸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업공학과가 뭐 저거 뭐야 도자기 만드는 거 이런 느낌 딱 들죠. 요업하면 그렇거든요. 요업공학과가 인기가 없다가 세라믹공학과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몰렸어. 옛날에 우리 때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과 이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제어 계측했을 때 그 제어라는 게 로봇을 이렇게 제어하는 거잖아.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고 실제로 로봇도 만들고 하거든요. 로봇 공학과 가면 그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뭐 C 뿔뿔, C 언어 뭐 이런 것들로 짜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제어문들을 사용하는데 요 브라우저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에도 제어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문을 잘 쓰시는 분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로직을 잘 풀어 나가시는 분이 제어문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어문의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문장이 if문이 되겠어요. if문은 그러니까 모든 제어문의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어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if문만 하세요. if문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도 있어요. if문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기. 고생을 좀 많이 하겠지. 네, 그래서 if문 연습. 자, 이런 거예요. 평가 출력. 그 점수를 내잖아요, 보통. 점수가 나오면 이게 평가가 뭔지 얘가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점수를 60점을 못 맞았어. 50점을 맞았어. 그러면 평가 결과는 재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70점을 맞았어. 그러면 보통 내가 99점을 맞았어. 그러면 결과는 매우 잘함. 이런 결과를 여기 화면에서 이제 찍어주는 건데 네, 80점 때문에 80점이 네, 평가 결과는 잘함. 옛날에는 수미양가로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잘함, 뭐 매우 잘함, 노론교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런 프로그래밍을 평가 출력하는 if문을 하고 스위치 케이스문도 해보고 for문도 돌려보고 네, while문도 돌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인 구문 사용을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용해보는 거는 실제와 비슷한 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봅니다. 003번 만들어 봅니다. 003을 여기다 만들어 주세요. JS004, 002까지 만들어졌죠? JS003 기본편을 합니다. JS003 HTML JS003.html을 만들어줍니다. 네, 003 느낌표 하나 주시고 탭하세요. 네, 그래서 전체 문장이 쫙 나오게끔 해주시고 여기 KO 주시고 메타 태그 하나 엣지 어쩌고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viewport 여기에다가 JS004 JS 제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if문 스위치 케이스 문 그러니까 하얀 문을 옆에다 그냥 쓸 거야. for문 콤마 한 칸 띄고 while문 이렇게 네 가지만 합니다. 제어문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이제 제목 하나 쓰고 뭐 CSS는 많이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넣어보겠습니다. H1 태그를 바디에다가 넣어줘야겠죠? H1 큰 태그 넣어주시고 JS 제어문 네, JS 제어문을 여기다 만들 거고 이제 위에다가 스크립트를 쓸 거지만 여기다가 간단하게
여기 구분선 디자인을 많이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HR을 한번 쓰고요. 구분선이죠. 네, 여기다가 if문 연습을 하기 위한 걸 쓰겠습니다. if문 연습. if문 연습. h2 태그에다가 if문 연습이라고 진짜 써야 되겠지? 네. 그리고 h3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h3 태그에다가 평가 출력. 뭐 더 잘함, 노름요함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여기고요. 여기다 아이디 하나 줄게요. 여기다 출력하려고 아이디 하나 줄게요. 점수 나오니까 점수 JEXP라고 하겠습니다. 점수 나오는 곳이 여기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라벨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라벨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이건 한 적이 없어요. 라벨 4라고 나오거든요. 라벨 해가지고 탁 치면 4 나와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일단 써볼게요. 점수 입력. 입력창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요. 입력창. 라벨에다가 이렇게 만드시고요. 라벨하고는 인풋 태그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네, 인풋 태그 넣어보겠습니다. 인풋은 입력창 만드는 기본입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넣겠다 그러면 텍스트 지금 그대로 놓을게요. 텍스트.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방향키로 해서 아이디는 이걸 점수라고 할게요. 네, 점수. 여기 아이디 점수 넣고요. 그리고 여기 4에다가 여기 라벨은요 얘하고 연결이 돼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라벨 4 뭐뭇을 향하는가 뭐뭇을 위하는가 4는 위하여 향하여죠. 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 값을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4에다가. 그러면 라벨하고 인풋 태그하고 서로 연결된 거예요. 연결은 이제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포커스가 들어가요. 인풋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인풋 요소는 내가 처음 말씀드려요. 입력 양식 중에 아주 간단한 입력 양식. 입력 양식 요소고요. 이런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텍스트, 라디오 버튼, 동그란 거,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입력 양식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타입에다가 텍스트라고 쓰시면 텍스트를 입력해주는 입력 양식이 돼요. 텍스트 입력 양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쓸 거거든요. 이 속성은 안내 문구를 미리 출력할 수 있어요. 안내 문구. 글자 입력 시 사라져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리 입력할 글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value라는 걸 통해서. 이래놓고 그 라벨 요소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유 뭐냐. 잘못 눌러졌어. 그다음에 라벨 요소.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력 양식 설명 요소입니다. 라벨. 그래서 for 속성을 써가지고 id 값을 for에다 넣는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 for 속성. for 속성은 연결된 인풋의 id 명을 써준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라벨 클릭 시 해당 요소로 포커스가 들어갑니다. 포커스가 이동되는 효과가 있어요. 4에다가 연결된 인풋의 아이디명을 써줘.
그리고 라벨은 꼭 쓰라는 얘기를 보통 이제 접근성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웹 접근성. 그래서 웹 접근성이 뭐냐면 웹 접근성이 뭐죠? 평등의 원칙. 모두가 평등하다. 정부 앞에는 평등하다. 측면에서 라벨은 설명하는 거잖아. 그 입력 양식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라벨은 인풋을 설명하죠. 요소에 필수로 사용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입력창 설명이니까. 입력창에 대한 설명으로 리더기 우리 사용해봤죠 한번. 리더기가 이것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for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for 속성으로 입력창과 연결돼.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라벨하고 인풋 타입하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대로 써볼게요. 이제 네. 푸시 한번 넣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뭐 집어넣은 건 나오겠지 일단. 네, 인풋 하나 쓰고 라벨 한번 쓰고 인풋 한번 쓰고 자 설명을 좀 한 거예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더 다른 사실도 있지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화면 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Alt L 해가지고 띄워볼게요. 네, 이거 별 말 없죠 여기? 별 말 없지? 당연히 별 말 없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여기다가 말 나오게 하는 게 플레이스 홀더예요. 여기 플레이스 한번 해보세요. 플레이스 홀더. 자리만 이렇게 잡아주는 애야. 우리 컵 홀더 아시죠? 컵 홀더에 컵 올려놓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인풋 하는데 플레이스 자리를 미리 잡아놓고 설명을 미리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플레이스 홀더. 여기다가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말을 딱 써놓는다. 그러면 점수를 입력하세요라는 말이 화면에 나와요. 이렇게. 점수를 입력하세요. 나오죠? 네,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거 말고 이제 보여드릴 건 맞는데 여기 이제 입력하면 사라져요. 네. 입력하면 사라져요. 네. 그거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하기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태그. 네. 버튼 태그 클래스 하나 주겠습니다. 클래스는 SBT. 보내는 거. 평가하기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이제 함수하고 연결해서 이거 시킬 겁니다. SBT. 평가하기. 한꺼번에 나오나요? 이렇게? 네, 평가하기 나오죠? 이렇게 버튼. 물론 이거 원본으로 하면 되게 작게 나오는데 저는 땡겨서 좀 크게 보이게 한 거예요. 네. 점수 입력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빙빙 돌아갈 필요가 없어. 바로 만들면 돼. 우리가 여기다 함수 하나 만들게요. 함수 하나 만들고 점수를 출력하게끔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타이틀 밑에 스크립트 만들게요. 스크립트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는 포출시에만 실행되는 코드 저장소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명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함수고요. 기능은
평가 점수를 평가 결과로, 그죠? 결과로 환산하여 출력. 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함수가 되겠어요. 펑션 쓰겠습니다. 펑션. 이름은 점수. 소가로, 중가로, 엔터판, 밑으로 내려가서 점수 함수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가드닝을 아름답게 여기에다가 식물도 심고, 네,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해 주세요. 우리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이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정원사야 우리도. 네, 가독성 좋게 코딩한다. 이렇게 가독성 좋게 함수 만들어서 딱 하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칭찬했었어요. 그런 신입이 들어왔는데 딱 가독성 좋게 코딩 딱 하고 있으면 아유 기본이 잘 됐네. 누가 가르쳤어요? 탐쌤이라고요. 아 그분 대단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했다. 그러면 제 이름 꺼내지도 마세요. 다 붙여서 코딩하고 있어. 막, 헷갈려요. 뭘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네, 답답한 거지. 네. 다 붙여서 하지 마세요, 절대. 네, 붙여 쓴다고 천재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헷갈리면 안 돼. 자, 점수. 자, 그럼 함수 만들고 제일 먼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출 시에만 실행되는 코드 저장소. 그러니까 호출 여부 확인. 함수 만들고 제일 먼저 할 일은요, 호출되는지 확인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함수 호출 확인. 이걸 딱 해주는 거예요. 콘솔에다 찍어볼까요? console.log 여기다가 점수 뭐야? 라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점수 뭐야? 세미컬론. 브라우저 F12 창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브라우저 F12 창 콘솔 탭에서 확인한다. 네, F12 누르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 개발자로 보시면 돼요. 실수로 누를 수도 있겠지만 실수로 누르면 사람 깜짝 놀라겠지. 이게 뭐지? 브라우저가 이상해졌어요. 막 이러겠죠. 네. 까봅니다. 지금 얘를 호출해야 되지. 점수 호출하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이거 불러야 되잖아. 점수라고. 자, 부릅니다. 김창호 씨? 이 자리에 없지. 안 만든 함수야, 그거는. 근데 최재형 씨? 네, 만들어진 함수예요. 대답. 네, 눈빛으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평가하기. 요걸 클릭하면 평가하기를 클릭하면 불가할까? 자, 미리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원클릭! 타! 그러면 여기다가 점 삼수명 기능 평가를 하여 결과를 환산하여 출력함. 추가로 열고 닫고. 네, 이렇게 하면 얘가 컨트롤 클릭하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냥 올리면 이렇게 나오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짠! 여기죠? 컨트롤 키 짠! 그럼 어디서 호출하고 있는지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컨트롤 키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점수 뭐야? 라고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점수 뭐야? 뚜뚜뚜뚜뚜뚜뚜 콘솔창 띄워놔 뚜뚜뚜뚜뚜뚜뚜 찬 점수 뭐야? 호출 점수 뭐야? 탁 점수 뭐야? 점수 뭐야? 점수 뭐야? 점수 뭐야? 점수 뭐야? 이게 나오면 성공. 점수 뭐야? 왜? 안 나와? 점수 뭐야? 이러고 하는 거지. 뭐 하겠어. 무료하잖아. 그러니까 점수 뭐야? 찍으면서 우리가 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소리 안 된다는 것도 냈네. 한번 소리 냈더니 그 비트박스 했더니 막 해달라고. 내가 뭐 비트박스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평가하기. 자, 점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 시키면 되는 거야. 이걸 왜 확인했어? 여기서 이제 일 시키면 되는 거야. 여기가 실행되잖아, 이 구역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변수, 함수도 따로 하겠지만 함수, 변수 이런 애들은요. 전부 다 코드, 데이터를 구분해 놓는 구분 영역인 거예요. 구분돼 있는 거야. 구분돼 있어. 어? 여기다 물을 담아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지. 이게 요 상위로 쫙. 옛날에 코딩 한참 하다가 너무 졸려서 컵커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엔 이런 거 없었어. 다 컵커피지. 컵커피 넣고 코딩하다가 노트북 위에다 건든 거예요. 노트북 위로 탁 쓰러졌어. 그 순간 어떻게 했게요? 노트북을 바로 들어가지고 막 털고 야 빨리 가져와 가지고 네 근데 노트북이 딱 맛이 가더라고요. 복구하러 간 거지. 네. 노트북이 완전히 갔습니다. 네 하드까지 먹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안에 이제 며칠 지났더니 커피가 누덕누덕 다 붙어 있고 끔찍한 경우. 네. 그래서 절대 개발 노트북 앞에서는 커피 먹지 않기 막 이런 거 붙여놓고 했었어요. 네. 그런 경험이 다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구분해주는 영역이 있다. 네, 뭐 컵을 얘기하려고 그러다 커피까지 했는데, 네, 구분해주는 영역. 자,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코딩하는 거죠. 자, 대상 선정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뭘 할 거야? 얘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2번 대상 선정. 대상 선정 해보겠습니다. 점수 가져올 대상을 선정할게요. 2-1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점수 출력할 때도 있고 점수 가져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가져올 대상. 점수 가져올 대상은요. 지금 아이디가 점수라고 쓴 샵 점수라고 아이디를 점수라고 쓴 인풋 요소거든요. 네, 샵 점수인 인풋 요소. 이게 점수 가져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점수 가져올 대상을 여기다가 여기를 변수 선언을 해서 점수니까 보통 이렇게 아이디명 똑같은 아이디명이 이러면 이름 또 짓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점수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변수는 아이디명하고 그냥 아이디나 이렇게 뭐 클래스명하고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점수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도큐 지금 아이디잖아. 아이디지? 네. 전체 문서를 소환한다. 도큐멘트 점 get element by id. 아이디는 사실 이렇게 쓰면은 아이디명만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점수. 네, 근데 get element by id는요.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나 get element by tag name보다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짜리 툭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좀 그냥 편하거든요. 네. 쿼리 셀렉터를 물론 써도 되는데 쿼리 셀렉터 하는 샵 이런 거 다 쓰셔야죠. 여하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입력된 숫자 값을 읽으면 되는 거죠. 2-2 입력된 숫자 값 입력된 값이라고 할게요. 값 읽어오기. 이렇게 읽어와야 점수를 읽어올 거거든요. 변수를 이렇게 만들게요. 스코어.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건 줄 안 되니까 스코어. 스코어죠. 외워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스코어. 그래서 점수점 밸류 이러면 밸류 그 안에 값을 읽어오거든요. 밸류는 값을 읽어오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에서. 콘솔 로그에서 찍어보고 오늘 점심시간 바로 올 거예요. 점심시간 다 됐어. 입력값. 여기다 콤마 하셔도 돼요. 입력값 콤마 스코어. 플러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입력값 해놓고 뒤에 스코어 찍으시면 입력값이 뭐다 이렇게 찍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값을 물론 입력 이렇게 쓰시고 찍어야지 여기 뭐가 나오겠지?
있어 여기 짠 점수 뭐뭐뭐뭐뭐 팍 입력값 3333 뭐라 팍 입력값 되게 팍 이렇게 여기 찍히죠? 입력값 되게 팍 입력값 여기 찍히죠? 안 찍히시는 분은 제 소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바라고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 홀딩. 네, 저희가요 점수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네, 이 점수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 네, 호출했을 때 실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코딩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명령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령어들. 무엇을 어떻게 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면서 변경을 다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얘가 호출되는 게 확인돼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출됐니? 그럼 점수 뭐야? 라고 찍힌 걸 우리가 아까 확인을 하고 그 밑에서 그 다음 작업을 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다가 우리가 만든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 입력 점수 그래서 여기 텍스트 아까 여기 라벨 4라는 거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보통은 여기를 입력하는 여기를 클릭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벨 4가 여기를 클릭해도 여기에 포커스가 가는 게 라벨 4예요. 딱 클릭하면 여기 깜빡거리거든요. 점수 입력을 클릭했는데 네, 그래서 라벨 4가 만약에 얘가 라벨 4가 없다면 클릭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를 클릭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얘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포커스가 들어가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라벨 4에는 해당 인풋 타입의 아이디를 넣어준다 해서 요거를 똑같은 점수 이렇게 아이디를 똑같은 아이디예요. 아이디를 넣어주면 점수 입력 딱 클릭했을 때 깜빡거리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기를 딱 클릭했을 때 입력값을 찍어보는 거를 여기다가 저희가 계속 해보고 아까 테스트 요거 해본 거죠? 이렇게 입력값 이렇게 해봤고요. 네. 아까 요거 찍은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는 걸 찍어왔느냐? 우리가 이제 대상 선정을 하는데 점수를 가져올 대상이 점수였어요. 아이디가 점수 얘였죠. 인풋의 값을 value라고 하거든요. 원래 여기에 속성에다가 value라고 넣으면은 뭔가가 나와요. 원래 여기 속성이 있어요. value라는 속성이 원래 있어요. 여기에다가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보기가 아니라 플레이스 홀더처럼 미리 보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글씨가 들어가요. 실제로 나는 누구일까? 그죠? 실제로 들어가. 이건 뭐 지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워야 돼 굳이. 이렇게 미리 넣어놓는 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value에다가 값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평가하기만 나는 누구일까가 그대로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이런 value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value 속성도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value 속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value 속성. 네, value 속성은 미리 입력할 글자 넣기 할 때 value 속성을 사용하고요. JS에서는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가기도 해요. JS에서는 입력된 값을 읽어갈 때 value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JS에서 이제 우리가 value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속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value 속성이라고. 여기서 이제 value 속성을 쓸 건 아닌데 이거 지울 건데 여기서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value 속성이라는 게 있다. 그겁니다. value 속성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 여기다가 value 속성.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택자 도큐멘트 전체 문서를 소환하라. get element by id 요소를 읽어라.
얘를 데려오죠. 점수를 데려와요. id가 점수인 애를 딱 데려와. 얘를 데려왔어. 예.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점수에 있는 점, 그 밑에 있는 value 속성에 값을 썼다면 그게 담기거든요. 이쪽에. 네, 그거를 읽어온 거를 변수에 담아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콘솔 내가 말씀드렸는데 콘솔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변수를 뒤에다 쓸 때 콤마로 구분하기도 해요. 콤마로 플러스를 쓰기도 하고 또는 플러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썼었거든. 이렇게 플러스를 썼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콤마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잘 출력되죠? 네, 지금 나왔고요. 여기 뭐 뒤에다 더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계속 플러스 해가지고 뭐 쓰기도 하지만 뭐 콤마를 해서 쓰기도 해요. 뒤에 또 콤마 하면 또 다른 걸 이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고요. 콘솔에다 찍어보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찍었으니 나오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이제 출력 대상을 잡고 이 값을 찍어보겠습니다. 2-2 입력된 값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거거든요. 2-3 2-3 2-3은요 출력 대상. 출력 대상은 여기 이거예요. JEXP 요거 id가 JEXP 출력 평가 출력이라는 데다가 출력할 거예요. 자, 아까 그 출력한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다 점수를 넣고 평가하게 하면은 평가 결과는 제시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옆에 이미지 나오는 건 이제 추가적으로 구현한 거고. 요 기능만 일단 요 메시지만 딱딱 다르게 들어가는 거를 해봅니다. 자, 달라지죠? 색깔도 달라지네, 그지? 오, 그죠? 90. 전부 다 달라지죠? 네, 요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대상 선정은 점수가 좋을 대상 입력된 값 읽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부분 구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력 대상은 어디냐? 샵 id가 JEXP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변수에다 담으면 JEXP 같은 이름으로 담아볼게요.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도큐먼트 전체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할 수 있고 따르게 해볼까요? 쿼리 셀렉터 쿼리 셀렉터를 쓸 수 있는데 쿼리 셀렉터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id 여기다가 샵 id는 샵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셀렉터 CSS 문법을 써야 되니까 JEXP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쓰다 보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샵 쓰시는 분들이 위에 get element by id 할 때 여기다 샵 쓰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id를 안 쓰는 분들도 반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id는 샵을 쓰시고 클래스는 점 쓰고 여기는 뭐 띄어쓰기는 자손이고 문법이 다 적용돼요. 쿼리 셀렉터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얘는요. 네. 얘는 이런 거 안 돼요. 여기 밑에 있는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이거 문법이 틀린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안 돼요. 네, 이름만 하나 덜렁 쓰게 돼 있어요. 얘네는요.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 쿼리 셀렉터를 썼는데 다시 한번 쿼리 셀렉터는 여기 CSS 문법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CSS 선택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으로 점수 환산하기를 3번에서 한번 해볼게요. 3번! 점수 환산하기. 자, 이 점수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바깥에다가 if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if문을 얘기해 보아요. if문 여기 별표시를 쫙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if문을 써보겠습니다. if문 제어문의 1번 타자입니다. 얘는 조건문이라는 걸 쓰거든요. 조건문을 검사하여 true이면 중괄호한 안에 코드를 실행하는 제어문. 아주 간단해요.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어문은 자바 언어도 아마 이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표기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else if를 아마 붙였으나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 조건문은 뭐죠? 조건문이란 결과가 true와 false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는 게 조건문으로 나오는 구문. 네, 조건문. 그래서 보통 뭐가 쓰이냐? 보통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가 사용된다.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알아볼까요? 구분! 구분. 좀 눈에 보이게 할게요. if 조건문 이렇게 써요. 중괄호 이렇게. 여기 실행 코드. 네,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else 그 밖에 다른 조건은 else if 이렇게 쓰고 여기가 조건문이에요. 중괄호 여기가 실행 코드. 네, 그리고 이런 애들을 계속 여러 개 쓸 수 있고요. 땡땡땡 표시 한번 하고 else if가 else if 이렇게 쭉 쓸 수 있고요. 끝에 else 이게 이제 풀 세팅을 하나로 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f문만 따로 띄어서 쓸 수도 있어요. 실행 코드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게 바로 그 구문이 되겠습니다. 구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문 해석을 좀 해드릴까요? 네, 구문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if문은 else if는 뭐고 else는 뭔지 요거만 잘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구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구문 해석. 구문 해석. 1번 if문은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if문만 따로 떼어가지고 if 이렇게 하나만 딱 또 따로 if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그냥 if 이렇게 그 얘기고요. 2번 else if문은 if문 뒤에 추가로 조건을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네, 그러면 뭐겠어요? else if문은 if 뒤에만 나와요 원래. else if부터 나오진 않겠지. else는 그 밖에, if는 만약에, 그 밖에 만약에니까 else if는 if문 뒤에 추가해서 쓰는 거고요. else if는 여러 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f와
else if를 연결하여 만든 구문은 어떻다고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조건에 들어갈 경우 다른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연결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 또 글씨가 커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if문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if문 뒤에 else if문은 if문 뒤에 추가로 연결할 때 조건을 연결시킬 때 사용한다. 근데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의 조건에 탁 들어가면 나머지 조건은 안 들어가요. 네. 하나의 조건에 들어갈 경우 다른 연결 조건에는 들어가죠. 연결된 조건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else문이라는 걸 내가 썼는데 3번. else문은 조건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조건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기타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코드 구역이다.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코드 구역이야. 다 해당되지 않으면 else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else는 필수는 아니에요. else문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else문은 if문 혹은 else if 뒤에 이제 나오겠죠. else if문 이 끝나는 맨 뒤에 씁니다. 맨 뒤에 사용하며 안 쓸 수도 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안 쓸 수도 있어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else문은 조건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기타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코드 구역이고요. else문은 if문 혹은 else if문이 끝나는 맨 뒤에 사용하며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else문은 단독으로 못 씁니다. else라고만 시작하지 못해요. 여기다가 추가. 주의사항은요? 주의사항 하나 넣을게요. 3번 밑에다가 주의사항으로 넣을게요. 미음 한자. 미음 한자. 6번 주의사항. 주의사항. else if나 else문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덜렁 쓸 수 없어. 그럴까 왜 if문 써야지 그럴 때. 네. else if나 else는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if문 뒤에 붙여서 쓰는 애고 else는 맨 뒤에만 쓸 수 있고요. else는 맨 뒤에 쓰는 거예요. 중간에 else 쓰는 거 아니고요. else if는 if문 뒤에 다른 조건을 붙일 때 쓰는 게 else if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요. 뭐 쓸 때 안 쓸 때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을 구문 해석을 3가지로 해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네, 그냥 바로 쓰면 되겠지? 네. 직접 써볼게요. 자, 요게 이제 if문에 대한 얘기를 내가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좀 드려볼게요. 실제로 쓰면서 이해하세요. 이건 뭐 이 내용을 이렇게 내가 줄줄 쓰고 외우고 뭐 시험 문제 나오면 if문을 손으로 써보시오. 쓰면 뭐해? 프로그램 잘 짜면 되지. 프로그램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뭐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if문을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점수 환산하기. 여기 3번으로 올랐어요. 함수 바깥에다 필기했어요, 저는요. 함수 안이 너무 길어지는 게 싫어서 함수 바깥에다 if문 썼어요, 제가. if문. 자, 여기 JS 함수 요 구역 안에 점수 환산
하기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if 만약에 지금 스코어라는 점수 이게 이제 숫자 데이터라는 그 제가 전제를 일단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건 아직 걸러지도 않았어요. 잘못 입력하면 그냥 땡이야. 네. 스코어가 이제 점수 숫자가 들어와야 되고요. 이따가 if문을 위에다 하나 더 써야 돼요. 자, 여기 if 만약에 이런 거야. 만약에 결과 변수를 위에다 만들고 할까? 점수 환산하기 전에 변수를 조금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 변수 결과 메시지 변수를 하나 만들면 여기를 MSG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if문에다가 여기에다가 결과를 담을게요. 네. MSG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if 만약에 여기서부터 씁니다. 만약에 여긴 조건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냐, 뭐뭐보다 크다, 뭐뭐가 같다, 뭐 이런 조건물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 곱, 논리합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여러 조건을 붙여서 여러 개를 이제 합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간단합니다. 스코어가 90 이상이야. 90점이란 얘기지? 90 이상이니 중간으로. 여기다가 MSG에다가 뭘 넣어요? 메시지 넣어요. 매우 잘함.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매우 잘함. 일단 얘가 이제 출력돼야 되잖아. if문을 더 만들 건데 여기 4번에다 출력하세요. 4번 결과 출력. 결과 출력은 어디다 하냐면 아까 결과 출력할 출력 대상 있죠? 출력 대상 JEXP 거기다 출력하면 돼요. JEXP 여기에다가 평가 결과는 여기 inner HTML도 있고요. inner 텍스트라는 애도 있어요. 얘가 가끔 나오다가 또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 지금 잘 안 나오네. inner 텍스트 T가 대문자예요. 그 안에 텍스트 넣기는 평가 결과는 약간 띄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플러스 MSG 메시지를 뿌리는 거지.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뒤에다가 메시지를 뿌려. 이렇게 평가 결과 출력은 4번. 그러니까 지금 90 이상일 때만 체크한 거예요, 제가요. 매우 잘함이라고 시켜야 되겠지. 매우 잘함. 화면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매우 잘함. 지금 껍데기 지금 뼈다구만 하나 만든 거야. 뼈대 하나만밖에 없어 지금.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램 같은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어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바뀌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원래. 네. 조건문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가봅니다. 해볼게요. 뚜두두 뚜루루루 뚜 여기다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98점이다. 짠. 매우 잘함 나오죠? 매우 잘함. 98점. 매우 잘함. 새로 고쳐볼게요, 다시. 근데 55점. undefined. 예,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값이 들어가면 undefined 나와요. 뭘 내가 레스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값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네. MSG가 좀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undefined라는 형식이에요. 이것도 정의되지 않은 값이라는 값이에요. 이것도 값이에요. undefined. 네. 여기 MSG 밑에다가
이것도 값이 세팅된 거예요. undefined. 여기 딱 찍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undefined. 정의 안 된 값. undefined. define이 그 정의하다잖아. 네. undefined 아무 값도 넣지 않으면 그죠? 네. 그다음 밑에서 이제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90 이상일 때 해당 안 될 때 그냥 눌러버리면 undefined가 나는 거 이렇게 undefined 그냥 누르면 아니면 그 해당되는 값이 아니면 44점. 예, 이럴 때 undefined가 나는 거. 근데 90점 이상 내면은 매우 잘함이라고 찍히죠. 여기. 나오겠죠? 예, 일단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래밍은요 확대하기 전에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가늠을 해봐요. 될 것 같은데 탁 확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else if 문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 if는 뒤에다가 그냥 if를 만약에 또 쓰잖아요. 이렇게 if 이렇게 스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지금부터 해볼게요. 80 이상일 때 이렇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90점 이상. 조건이 90점 이상인 거죠. 얘는 조건이 80점 이상. 그럼 MSG에다가 80점 이상일 때는 잘함이라고 할게요. 매우 잘함이 아니라 MSG는 잘함. 이렇게 잘함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확실하죠. 네. 근데 if 내가 일부러 띄어쓰고 밑에다 그냥 if문이라고 쓴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찍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가늠을 해보셔야 돼. 지금 튜닝 하는 거예요. 자, 90 이상일 때. 자, 여기다가 진짜 점수를 써볼게요. 90 이상 해볼게요. 99점. 잘함. 왜 매우 잘함이 안 나올까요? 자, 88점. 잘함. 70점. undefined. 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정의되지 않은 값이 그냥 찍혔어요. 나와요? 근데 왜 90점 이상이 잘함일까요? 봐봐. 90점 이상이 매우 잘함이죠. 그런데 90점 이상에 내가 99점 넣었어. 그럼 90점 이상이잖아. 그런데 요 밑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해요. 90점 이상은 80점 이상이죠? 99점은 80점 이상이잖아. 그럼 여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값이 두 번 덮어쓰기가 돼가지고 잘함이 찍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사이 범위를 써주셔야 돼. 되게 불편한 거지. 굉장히 불편해요. if문으로 따로따로 쓰면 되게 불편해요. 여기다가 %하고 스코어 해가지고 스코어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고 뭐야 90 뭐지 90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 범위를 전부 만들어줘야 돼. 되게 불편하잖아. 80보다 크고 스코어는 80 그러니까 90보다 작고 그래야지 80점대잖아. 이렇게 전부 다 범위를 싹싹싹싹 해줘야 이렇게 해줘야지 매우 잘함 이런 게 99점이 매우 잘함이 나오고 88점은 잘함이 나오는 거야. 그죠? 네.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이 품을 이렇게 쓰게 했으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요. 범위로 다 해주지 않고 그냥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두 문장이 하나로 물론 이렇게 떨어뜨려 쓰셔도 되긴 해요. 그 밖에 else, if라고 이런 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일 때 여기 들어가고요. 80 이상이잖아요. 그럼 80점은 90 이상은 아니고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딴 데로 안 들어가요.
세트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사이 범위를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에 else를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99 매우 잘함 88 잘함 이라고 잘 나오면은 지금 요 세트 플레이가 잘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else if. 그래서 그 밑에부터는 전부 else if로 점수 하나만 써주시면 그 위에 범위 이렇게 사이 범위가 전부 다 잡힌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요거를 밑으로 카피하겠습니다. 그냥 카피할게요.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이렇게 하려고. 80점 이상, 그 다음에 70점 이상, 70점 이상 받으면 보통. 잘한 거 아닌가 싶은데 평가는 보통이라고 나오고요. 보통 60점 이상, 60점 이상은 노력 요한. 그 다음에 뭐 60점보다 못한 애들은 뭐예요? 그 밖에잖아, 그지? 60점 이상이 아닌 애들은 59, 58 그 밑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점수는 else가 되니까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에 else를 쓰는 거죠. 필요하면 쓴다 그 얘기가 이 얘기. 네, 이거 위에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else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 쓰시는 거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 없을 때 얘가 바로 else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메시지를 MSG를 찍어봅니다. 제시험밖에 더 있겠습니까? 60점이 안 됐습니다. 제시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점수대로 60점 이상, 90점 이상, 60점, 70, 80, 70, 60 그리고 60점 이하까지 한번 여기 찍어보세요. 99점 매우 잘함, 88점 잘함, 77점 보통, 66점 노력요한, 55점 제시험. 물론 밑에 뭐 44점도 제시험, 33점도 제시험.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숫자를 안 넣으면 제시험이에요. 숫자를 안 넣어도 제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위에 해당 사항 없을 때 무조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시험에. 된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쭉 했고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 요거 되는지 일단 잠깐 체크하고요. 이 글자 색깔 바뀌잖아 우리. 그거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글자 색깔 바뀌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한 소스는 제가 쏠게요. 소스 한번 맞춰보시면서 잠깐 글자 색깔은 각각 다르게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생각해보세요. 코드가 생각 안 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자, 결과를 출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글씨를 그냥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봐봐, 4번 뒤에다가 내가 글자색 변경하기를 한번 할게요. 5번 글자색 변경하기. 근데 일단 변경하기를 한번 해요. JEXP라는 거 변수에 담아놨으니까 여기에 글자색 어떻게 바꿔요? 스타일 시트. 응. 점 스타일. 스타일 시트의 글자색은 점 글자색은 컬러잖아. CSS 스타일 시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퀄 해가지고 값을 할당하면 바뀌어요. 예컨대 레드 이러면 레드색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뭔가 변경하려고 하면요. 변경이 되나?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럼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네? 그러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애를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 담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애는 변수야. 네. 변하는 수, 뭐 옛날에 우리가 알던 뭐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레드색이 되는지 일단 보세요. 짠,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넣을게요. 88. 결과는 자랑. 빨간색으로 글자 여기 뭐야? 여기가 바뀌죠? 바뀌죠? 네. 여기가 바뀌잖아. 네, 그러면 여기를 변수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거지. 변수 처리. 요 부분이 변수가 돼서 들어오면 된다고요. 그러면 각각 점수에 따라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품은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MSG라고 결과 메시지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결과에 따른 색상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변수 만들게요. 폰트 컬러 FC라고 할게요. 폰트 컬러를 FC라고 할게요. FC. 결과에 따른 색상 변수. 네. 그래서 여기 매우 잘함 90점 이상에 들어갔을 때 FC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FC에다가 블루 얘는 파란색을 넣어줄까요? 글자색을 파랗게 놓고요. 네. 그 다음에 80점 이상일 때는 FC는 그린색으로 할까요? 네, 각각 다른 색을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임의로 색을 다른 색을 넣어보는 거야. 네, 색깔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그냥 아무 색이나 넣은 거야. 그 다음에 70점 이상일 때는 FC에다가 퍼플 이렇게 넣지. 퍼플색을 넣어볼게요. 다른 색이니까. 그 다음에 60점 이상일 때는 오렌지색을 넣을게요. FC는 오렌지. 네. 오렌지색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제 시험 보는 애한테는 빨간색 미안하지만 빨간색을 여기다 써볼게요. 너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FC는 레드. 빨간색을 넣어보는 거죠. 네. 빨간색. 자, 여러분들이 변수를 왜 쓰는지, 그 변수라는 메모리 공간에다 데이터를 왜 넣는지, 왜 덮어쓰기가 되는지, 할당이란 게 뭔지, 그걸 왜 내가 설명을 들었는지, 쉬운 거 같은데 그게 뭐였지? 둘 중에 하나야. 쉽거나 알아듣기 어렵거나 모호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해보기 전까지 모르겠을 경우. 네. 여러분들 그거 있죠? 그 동영상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찾아서 틀긴 좀 그렇고 그 자기 부인한테 운전을 가르쳐준 남자가 동영상을 앞에다 이렇게 탁 걸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운전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한테. 근데 악셀레타를 밟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가게로 돌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브레이크 밟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질문을 해요. 그 긴박한 순간에. 브레이크가 어느 쪽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브레이크 밟아! 막 급하니까. 할머니가 브레이크가 어느 쪽이야? 그러다가 악셀레타를 밟았어요. 할머니가. 가게로 돌진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설명은 다 했겠지. 가운데 있는 게 악셀레타고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가운데 있나? 브레이크가 그걸 다 가르쳐 줬겠지. 근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다르다는 거지. 네. 당황스러우면 또 더 뭔지 모르겠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배우고 변수의 값을 넣는데 자, 이 값이 어디에 가서 들어가면 돼요? FC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요 자리에 값이 바뀌겠죠? 레드 있는 데다가 FC를 넣어요. 이게 잘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을 들여보세요.
네. 이번 달 말 12월 말까지 기회를 줘보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좋은 거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길을 또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변경되는 곳에 데이터를 바꿔서 넣는 곳에 변수를 쓴다. 그래서 글자석 변경하기는 원리가 뭐예요? fc라는 변수의 각 조건별 색상명을 할당하여 변경 fc라는 변수의 각 조건별 색상명을 할당하여 변경. 조건별로 색상명을 따로따로 넣었잖아.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다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가서 확인. 99. 파란색 나오지? 88. 자랑. 77. 부동. 66. 이런 게 오렌지색 다 나오죠? 55. 제시. 99. 매우 잘함. 나오시죠? 네. 색깔까지 바뀐 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좀 심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다가 이제 뭐 다른 거 못 집어넣게 하기, 빈 거 못 넣게 하기 이런 거를 앞에다 또 해줘야 돼야 여기서 끝은 아니야. 점수에 따라 바뀌는 거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다 뭐 하나 더 넣을 거야. 이렇게 이런 아이콘 같은 애가 옆에 나오게 해줄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해봅시다. 여기까지 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주시고. 네,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다른 데서도 쓰고 해보거든요. 여기 추가해서 제가 이 부분 앞에 또 막기 장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안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이 부분 기본기만 그냥 조금 한 거, 여기까지만 오늘 자바스크립트 진도는 여기까지만 빼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마무리.